직업론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나가 볼까 합니다. 직업론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의 50% 60% 이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단 재물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재물을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끌고 오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격인데 이 사람이 편제를 보모로 해서 관을 쓰지 못하고 사업길로 빠져나갔다고 하자고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관격이라는 것이 남이 치사한 얘기하면 못 참고 또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잘 될까요? 마찬가지로 식상생자가 돼 있는 사람인데, 식상생자가 돼 있다는 것은 재물 논리가 상당히 발달돼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삶의 불합리, 뭔가 자기와 짝이 맞춰지지 않은 듯한 그런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관격이냐 사업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 그릇인가, 이런 큰 분석 틀, 그리고 직장 관을 쓰더라도 이 사람이 사무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장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분야로 해외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비밀 경찰을 해야 될 것인지 대민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낮에 하는 거, 이런 분석의 틀이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영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물건을 받아놓고 오는 사람을 맞아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 나가 볼까 합니다. 직업론과 학문론을 보는 일단 차이점. 학문이라는 것은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도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블로그에 쭉 정리한 순서에 입각을 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글 공부 학문론을 따질 때 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고 화기운이 강하다. 그러지 않더라도 여름 중에서 이제 오미월 정도, 이 사람들은 어떤 일주라고 하더라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오화나 미토를 잘 쓰는 경금,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낮에 태어나고 5월 미월이라고 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5월 미월에 나서 주위에 수기운이 좀 있다. 그러면은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옛날에 도사들이 해외 나가야 학문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릇들이 바로 5월, 미월 화기운 많고 토기운 많고 그래서 좀 공부의 지장을 받을 때 국내에서 그 외국 유학을 보냈죠. 이 외국 유학을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 좋은 환경보다는 외국을 건너가서 수기운의 어떤 그 보충을 받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학을 가게 되면 더 공부가 잘 되죠. 그리고 이제 자축월에 이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게 됩니다. 너무 외향성이 없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차분히 학문하는 것 같지만 발전의 속도가 더디다 뭐 이런 의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 미월보다는 좀 낫죠. 자축월이. 미국에서 저 의과대학에서 그 학생들의 생년 그 계절 몇 월 달에 태어났는가를 보니까 겨울생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게 아예 해자축월에 태어났으면 종교교육 철학 요강창 매칭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의료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지로보와 관인소통이 되어 있거나 인성이 무난한데도 공부가 안 되는 요인 중 조우가 허물어질 때가 안 되는데 중요도로 보아서 중간 이상의 비중을 둔다. 그래서 조우가 기울어졌다고 하면은 일단은 공부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월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 보면은 머리는 좋습니다. 이해력은 빠른데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30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낮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밤에 하게끔 하면 되겠죠. 밤에는 수기운에 해당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개운법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오행적 요인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되며 중요도로 보아 중간 이하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목기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기운도 뭐 그러한데 하여간 어느 정도 조화를 오행적으로 이루고 있으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육친론은 학문운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중요도로 보아 상중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관격이다 또는 인수격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공부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 있는 것도 잘할 수 있고 상관 같은 경우는 머리는 좋은데 너무 머리만 믿다 보니까는 지속력이 좀 없다. 이런 식상이 있어도 인성이 더불어 같이 있어주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 중에 인성을 위주로 학문을 보고 문창이 닿으며 격이 갖추어져 있는 자체로 학문인 운에 좋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관인상생, 식상생제, 정림격, 정관격 뭐 이런 그릇들을 이 격을 확실히 갖추고 있으면 자기의 그릇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편제격도 그러한데 격을 확실히만 갖추고 있으면 항마의 요인은 되긴 해도 이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공부를 매우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자로는 직업 구성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되며 학문과 같은 중요도로 중간 이상으로 본다. 무자론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없는 것도 무자요. 글자상으로 저기 없는 그런 허결한 부분이 있다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좌표로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연월에 있는 인자들이 중요하고 시나 일에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늦게 공부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성취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연월에 있는 인성, 관성 이런 걸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인성이 시에까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도 직업을 지속적으로 좋게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중요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우도 그렇고 조우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해자월이면은 유리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오미월이면 그래도 유리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양의 기운이 강하므로 해자월을 그래도 잘 쓸 수가 있고 여자는 음의 기운이 강하므로 오미월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 너무 치우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간지 자체의 성분으로 학문적 성향을 보는 관점은 되는데 글 공부에 따르는 중요도는 중간 이하이다. 이 부분은 간지론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육신과 섞여가지고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본다. 어쨌든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 할 때 디테일함을 논할 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격용론은 사람의 학문적 성향, 그릇의 성립 여부를 보는 것으로 중요도는 상중이다. 격용론도 확실히 격을 갖출 때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이거저거 섞여 있고 관도 있고 무슨 뭐 재물도 있고 식상도 있고 그러면 운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건 운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격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자체로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에도 유리하다. 옛날에는 격용을 굉장히 중시해서 봤거든요. 고전시대에. 근데 격용론에 있어서 격만 확실히 갖추고 있으면 뭐 거의 이런 그 운세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럴 정도로 무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장간에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못하는 것으로 직업이나 신분에 관한 문제를 많이 따지는데 학문을 따질 때는 중간 이하의 중요도를 갖는다. 지장간에 있다는 것은 천간에 드러나는 운에 써먹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토의 관을 병화가 쓴다면 개수가 드러나는 운에 진급이 되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인성도 마찬가지. 천간에 드러나고 할 때 지장간이 효력을 발휘해서 갑자기 공부를 잘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이 지장간에 있다면 학문운의 지장을 받는 부분은 참고한다. 이거는 위에 설명한 거랑 같이 견주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천간과 천간 사이 신살, 이건 뭐 충도 있고 합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천간 3기가 있어요. 천간 3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충일성이 있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사업을 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천간 지지 사이의 신살로 공망 같은 것은 학문의 시장을 많이 준다. 인성 공망 같은 경우가 그렇죠. 관성 공망도 마찬가지. 격의 성립, 인성의 여부를 보는 것으로 중요도는 중간 이상이다. 중요합니다. 이거 공망. 그 다음에 지지대 지지 신달로 인성의 경우 형충파를 맡고 있다면 그에 맞는 모양새의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의미도는 중간 이상이다. 형과 충이 있다면은 형에 맞는 뭐 법을 다루거나 뭐 금융계통이거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의료 쪽 충이 있다면은 역마니까 역마에 맞는 뭐 통상, 무역, 그 다음에 저기 외교부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제한을 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학문과 직업이 맞물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살 중 충의 경우 삭감의 요인이며 원진의 경우가 가장 애매하다. 이 원진이 충보다 더 무섭다 그러죠. 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충 있는 사람들은 화끈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을 찾아버리는데, 원진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면서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죠. 여기서 이 명조를 보면 정화가 인월이 되어 있는데 옆에서 편제가 원진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공부에 애매하다는 거죠. 인은 유를 삭감하고 유는 인을 또 삭감하고, 그래서 인성의 작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 이런 경우에 문창 정인이 들어가 있으면 보기는 좋으나 원진으로 서로를 삭감함으로 100%의 작용력이 반감하는 것으로 힘들게 학문을 이룬다. 이루더라도 힘들게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원진은 매우 힘들며 오히려 형충의 경우가 더 낫다고 보는 것이죠. 천라지망의 경우 70%의 영향을 받는데 주로 할인업, 교육 또는 직장인들의 등 분야에서 직업에 따르는 학문운에 영향을 받는다. 천라지망이 있으면은 사업 같은 거 잘 안 되고 어떤 할인업 같은 거면 맞죠. 그 다음에 학문운은 결국 직업론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분야, 그리고 학문 후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는 시기를 등을 좌우하는데, 이 둘은 따로 떼어내서 본다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식이 된다. 이게 학문운을 갖다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유입니다. 직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가. 오늘은 요까지만 정리 일단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순서적으로 쭉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